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과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그동안 또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간단한 근황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아니 그 찬님 일본 다녀온 얘기로 한 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사실 정신없는 올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의 불길한 예감으로 아마도 거의 그럴듯한 예감으로 여름 6월 이후에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다라는 필연적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주저하기 전에 좀 어디 도망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일본 다카마스라는 소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카마스보다는 사실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다카마스에 유명한 곳이 있는데 나오시마라고 나오시마 관련 한 독지가께서 한 섬을 나오시마라는 섬인데 그 섬을 통째로 현대미술의 성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도다다오의 어떤 미술관과 호텔과 그 할머니 있는데 이상한 할머니 후사마 야오키 호박 그런 것들을 이제 항구에 딱 해놓고 그 섬 전체가 이제 뭔가 현대 미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뭔가 계속 새로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원래는 근데 사실은 나오시마를 포커스에 맞추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좀 약간 소심해가지고 2박 3일 정도 세워놨는데 같이 간 후배가 저 몰래 3박 4일로 해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치사하게 너 혼자 2박 3일 왜 3박 4일이 있냐 그래서 그냥 같이 3박 4일 해. 그래서 혼자? 지 혼자. 그러니까 역대급 엔저라는 상황을 뒤늦게 깨닫고 물가가 거기가 엄청 그래가지고 이제 지 혼자 1박 2일을 더 있겠다고 이렇게 변경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너는 가라 나는 더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런 개치사한 놈. 그래서 저도 3박 4일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잘했네요. 네. 하루는 나오시마에 있었는데 나오시마는 뭐 역시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나 여행의 미덕은 목표로 한 것보다 더 의외의 곳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나오시마는 진짜 제가 바라던 거의 그대로 좋다 이 정도였으면 그리고 타이밍 좀 좋았던 것 같은 게 요번에 계속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노블리스 한 번 있으면은 계속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또 새로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호크니의 작품을 사면에 이렇게 딱 전시해놨는데 그 유명한 수영장 그림 그거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독지가분은 지금 생존해 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교보문고 같은 그런 대형 서점 체인이 역시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서점가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낭만의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멋지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죠. 정말. 저한테 멋지게 돈을 주면 제가 멋지게 돈을. 나 잘 쓸 수 근데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도 못 쓰죠. 네, 아무튼 뭐. 근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좀 더 저한테는 의외로 좋았던 것은 그냥 다카마스라는 소도시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물론 좀 슬픈 것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제가 즐길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일본이 역대급 엔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정부가 약간 우격다짐으로 물가를 저물가 그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랑 의외로 갭이 나서 모든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한 20% 정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역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는 오는 좀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동시에 일본이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는 덕분에 근데 그 조용한 진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그 조용함을 좀 해가지고
그 와중에 스타벅스나 이제 맥도날드나 한국에서 되게 또 자주 네. 갔던 곳에 그냥 네. 한번 가봤는데 음. 또 확실히 분위기 차이도 느낄 수 있었고 맥도날드가 일본이 빵이 맛있다 그러던데요? 그런가요? 맥도날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메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요? 네,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 메뉴도 다르구나. 네, 메뉴가 제가 그 사라져서 되게 슬퍼하는 게 있는데 메가맥이라고 패티 4장짜리가 있는데 그걸 팔더라고요. 그 아, 파시는 분이 좀 놀란 거 아니에요? 일본은 내장 먹는 사람 없나?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뭐지 그 맥머핀. 네. 제가 또 그 맥모닝 세트를 좋아하는데 맥모닝을 12시 이전에 전까지 팔고 더 중요한 건 메가 맥머핀이라는 게 있어요. 또 먹어줬죠 아침에 가서. 네, 메가 맥머핀. 그러면 샐러드 팔고. 뭐가 더 들었나요? 메가에는 뭐가 더 들은? 그 패티가? 소세지 패티가 2장이에요. 아, 패티가 2장. 네. 그 소도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네. 매장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진해 정도 사이즈고 인구가 25만 정도? 그러면 작은 곳은 아니네요. 그런가요? 네. 소도시. 네, 소도시. 그리고 네. 그 아까 간 독지가가 만든 곳은 그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음. 가면 있는 곳이에요. 너무 가보고 싶네요. 정말 강추합니다. 네. 저는 올해 기회가 되실 분들은 올해 일본 여행을 네.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민편이 와. 자꾸 SNS에 사진을 흑백으로 올려가지고 네. 네. 지금 오랜만에 일본 갔으면 칼라로도 올릴 만한데 칼라로 한 장인가 올리고 나머지 아니 다- 칼라 버전이랑 흑백 버전이랑 따로 올렸었는데. 그래요? 지금. 그래요? 네. 나한테 왜 흑백만 뜨? 그것은 아마도 범님의 세계관이 지금 반영돼. 흑백 세계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랑 좀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가 차지하는 위치랑 그 일본에서 맥도날드가 차지하는 위치가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맥도날드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쵸. 그 운영비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맥도날드가 좀 살아남는 전략을 잘 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노년층이랑 중학생들을 공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일본이랑 우리나라 가장 큰 차이점이 콘센트가 없어요. 그 콘센트를 그리고 딴 데서는 이렇게 우리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되게 네. 우리의 권리로 여기는데 맞아요. 딴 데서는 되게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근데 맥도날드랑 스타벅스의 공통점이 그 콘센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네. 그 제가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먹는데 아주 어린 애들이랑 저 중학생들이랑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맥커피 하나 해두고 노인분들은 신문 보고 아이들은 거기다 콘센트 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더라고요. 그런 이게 이제 맥도날드 나름대로의 생존책인 것 같다. 우리도 한번 갑시다. 그러게요. 네, 가야 됩니다. 일본.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시골 어떻게 보내? 그죠? 안시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렇다. 지금? 여기도 지금 갔다 오셨어요? 지금? 대만 갔다 왔잖아. 대만인 갔다 오셨습니까? 뭐 다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 없네. 이렇게 우리 이런 모임이네. 참고로 지금도 안식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복귀 주간입니다. 복귀 주간. 복귀 주간. 네. 예열. 네, 이제 며칠 있으면 바로 출근이라서 네. 복귀 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뭐 오늘 이제 근무한 거는 대체휴무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고 저는 이제 그 아내도 안식월이어가지고 네. 둘이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여행 갔다 온 거는 경주 갔다 오고 오랜만에 경주 갔다 오고 그리고 타이완 갔다 온 게 이제 좀 큰 건데 원래 일본 갈까 이제 타이완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타이완으로 좁혀져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 타이베이를 갔다 왔는데 그 타이완에서 지금 그 2025년까지인가 뭐 관광청에 해당하는 하여튼 그런 이제 부서에서 그 여행객들 2박 3일인가 3박 4일 이상 여행한 여행객들에게 이제 뭘 추첨을 해서 뭘 줘요. 그래서 당첨되면 이제 20만 원인데 아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오. 예, 20만 원 금손. 쓸 수 있게 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당첨자가 많더라고요. 많이 풀었군요. 한 넷 중에 한 명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줄을 쫙 서 있어가지고 넷 중에 한 명이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 넷 중에 3명인 거예요? 예 저는 3명이고 그래서 약간 소도시 투어 느낌으로 뭐 사실 거기 뭐 볼거리가 사실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좀 뭐 자연을 보려면 또 자연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근교로 나가면 그리고 이제 그 도시 투어를 할 거면 도시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뭐 거기 뭐 청나라 때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보려면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그 선택지가 참 많은데 저는 이제 저희는 좀 약간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안 다녀와가지고 좀 신혼여행 느낌으로 다녀온 거라서 거의 뭐 호텔에 있고 뭐 한두 곳 정도 하루에 둘러보고 쉬고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서 뭐 대만을 이렇게 즐겼다기보다는 아무튼 좀 신혼여행 갔다 오셨다. 예, 시험시험 이렇게 보냈는데 네. 저는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어머. 왜요? 예,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늦게 했나요? 향신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죠. 향신료 좀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습찬 음식은 좀 먹을만 했는데 나머지는 약간 물음표. 그리고 야시장을 가서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먹어보라 그렇게 했는데 참고로 야시장 갔다가 5분 만에 택시 타고 나왔습니다. 왜? 가서 이제 걷는데 네. 못 참겠더라고요. 냄새를. 그러고 놀랐던 게 돼지를 개처럼 이렇게 목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예, 다녀요?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어우. 또 뭐 닭이랑 뭐 네. 거위 같은 거를 아 그렇게 정말.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약간 이제 아니 굳이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인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강님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굳이 이제 이러면 그 여행에서 친중파가 있고 친일파가 네, 있다면 네. 친일파에 해당하실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완전 친일파지. 네. 아니 근데 이 일본 여행 가기 좋은 시절에 근데 대만과 중국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가니까 그리고 그 중국이나 미국은 약간 이제 근데 지금 얘기한 건 거의 전형적인 중국 아닌가요? 그래 중국 막 가서 돼지 안 목줄에 맞았던 끌고 사람. 다니고 막 이제 냄새를 못 견디겠고 막 이런 그 거는 중국이랑 이제 미국은 그 입국 심사하거나 막 출국할 때 엄청 막 까다롭죠. 까다롭게 하고 비교적. 험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대만은 어서 와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고 택시 기사들이 되게 쿨해서 놀랐어요. 그냥 쿨하고 막 그 잘못 불러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막 그랬는데도 그 막 헤매시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 좀 친절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놀랐던 거는 약간 장애인 접근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이제 국제사회 눈치 보느라 사실 그 유엔이나 이런 데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대만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사관이 없고 네. 그냥 대표 부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약간 풀뿌리 운동이 좀 많이 그 좀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제 그 턱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약간 그 다니기가 뭐 관광지에 늘 옆에 마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탈 수 있으면 그냥 그런 마크, 휠체어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마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오히려 좀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 같은 느낌을 받긴 했는데 아무튼 그 음식을 이제 못 견디는 건 좀 크더라고요 여행에서. 당연하죠. 엄청 크죠. 저는 이제 그 사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었는데 네. 그래서 몇 끼 안 먹고 뭐 다녀서 뭐 그렇게 뭐 체감이 되진 않았는데 돌아봤을 때 이게 음식이 괜찮았으면 좀 약간 느낌이 많이 달랐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고 여행비는 어찌됐든 그 20만 원 탄 거랑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한번 뭐 더 갈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뭐 다음번에는 아마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일본 저는 무조건 일본.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을 선택하지 않은 게 한번 이제 갔다 와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거기는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려 있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좀 약간 여러 놀라운 지점이었고 사실 서자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그 1980년대에 나온 이제 타이안 소설인데 굉장히 소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바이센 융인가 하여튼 그 동성애자면서 이제 미국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남긴 장편인가 그런데 거기 이제 1970년대 타이베이 동성애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약간 여러 층위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타이안 이제 전체 역사를 좀 훑고 갔는데 멋있다. 그러니까 그 선사 시대가 이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 이전이잖아요. 이전을 선사 시대라는데 타이안은 1600년대까지 선사 시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가 거의 역사의 시작점. 약간 그래서 좀 오히려 약간 그 좀 섬나라로서 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좀 중국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느낌은 좀 약간 뭐 음식이나 좀 그런 거 좀 힘들었고 아무튼 뭐 좀 횡설수설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그랬네요. 네. 여행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게요. 여행에 있어서는 진짜 무계획, 철저한 무계획과 이른바 철저한 어글리 코리안을 유지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리고 막 일본에서 괜히 막 일본어 안 하고 그냥 한국말 하고 영어도 안 하고 나는 무지렁이 한국인이다. 그냥 그걸 계속 시종일관 유지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나는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저도 뭐 동네에 머무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외국 나가더라도.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몇 군데 유명한 데라고 하는 데는 좀 가보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숙소 주변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렇죠. 그 아내가 옆에서 계속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잠깐. 아 아내분도 되게 그런 여러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수고에 감사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는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근데 이제 무계경. 네, 좀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쉽지 않겠는데 막. 야, 진짜 여행.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는 숙소. 숙소만 신경 씁니다. 근데 그나마 숙소를 그 아까 얘기한 후배가 3박 4일로 늘리라고 바꿨어요. 아 다른 곳으로? 네, 그게 딱 그 제가 원하는 숙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뭐 국내에 있었고요. 그리스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근황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뭐 여행으로 하자면 저도 대구 다녀왔어요. 대구. 대구도 의외로 기독교 유적지가 네,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산 이제 예전에 이제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이렇게 형성됐던 그런 뭐라 동산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도 좀 가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그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선교사 분들의 집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집사 집을 돌보는 그 그래서 이제 뭐 장인어른한테 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대구도 의외로 진짜 뭐 성당도 있고 성당이랑 대구 제일교회랑 뭐 그런 돌아보면서 좀 의외로 이렇게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구나 기독교 배경으로 해서 구경할 만한 곳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들 좀 했고 네. 어쨌든 필리핀과 더불어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아시아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재밌었어요. 아무리 몰락하고 아무리 수가 지금 줄어도 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었어요? 저는 갑자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서울에 계속 있었고 어디 서울을 벗어난 게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산책하다가 저 광장동 사니까 광장동에서 이렇게 한강 따라서 산책하면 구리를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구리 조금 넘어서 이렇게 거기에 그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굿바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넘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어서 오십시오 서울입니다 이거 보면서 약간 근데 많이 걸으셨네요. 경계 굉장히 많이 걸으셨는데 그거는. 네, 많이 걸었어요. 네, 잠실 그 광나루에서 거기 구리까지 가시려면 꽤 걸어야 근데 되는데. 길이 너무 예쁘고 좋고 어제 되게 여름밤 요즘에 여름밤 맞아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저녁에 산책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한국에서 이런 화창한 날씨가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연이어진 적이 네. 있나요? 미세먼지가 없으면서 날씨가 좋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계속 그런 날들이 돼서 중국이 요새 좀 뭔가 네. 조용한가요? 모르겠어요. 제조업이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즐거운 산책한 거가 이제 있었고 그거 외에 정말 서울 안에만 서울 안에서 2개의 글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네. 뭐 그거는 이제 제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고 보험가 상황 연재하는 거 이번 달에 나왔고 그리고 엠마오랑 서사의 서사랑 또 피아 책 편집하는 거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시인과 거짓말쟁이라는 또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6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정도쯤이면 따님은 거의 수미상관의 거의 뭐 마스터 클래스. 네. 아니 제가 안식월 들어가기 전에 글을 4개 편집하고 왔는데 네.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네. 미리 읽는 영광을 약간 누리고 아니 안식월에 들어갔네요. 네. 아니 그게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안식월 가신다 그래서 그 전에 보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건지 아니면 안 보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건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보내드렸는데 네. 사측으로선 좋았습니다. 네. 아 사측에 만족을 드린 것으로 노동자는 알 바 아니고. 네. 노동력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네. 네,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신간은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이고요. 저자는 안토니 블룸입니다. 저희 비아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저자인데 보니까 저희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이미 몇 권이 소개가 되셨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저자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언제나처럼 책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토니 블룸 1914년생 정교회 성직자이자 수도사 수로지의 안토니오스라고도 불린다.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나 외교관이었던 부친을 따라 러시아와 이란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23년 파리에 정착해 파리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를 받음과 동시에 수도서약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의사로서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48년 사제서품을 받고 잉글랜드로 파견되어 성 알바누스 세르기우스회 채플린으로 일했으며 1950년에는 런던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교회의 사제로 임명되었고 1957년에는 주교로 1962년에는 대주교로 서품을 받아 영국과 아일랜드의 러시아 정교회를 관할했으며 1996년에는 관구장 주교에 올랐다. 칼리스토스 웨어와 더불어 영국의 정교회 전통을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며 캠브리지 대학교, 에버딘 대학교, 모스크바 정교회 신학교, 키이우 신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BBC 종교 특파원인 제럴드 프리스틀랜드는 영국에서 블룸만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그리스도인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스승이라고 말했다. 2003년 세상을 떠났다. 주요 저서로 살아있는 기도, 기도의 체험, 하느님과 인간, 아름다움과 의미 등이 있다. 네, 저희 이 안토니 블룸에 대해서 좀 부연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다른 곳에서도 제가 종종 정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안토니 블룸을 알 수 있게 된 거는 결국에는 사실 1, 2차 러시아 혁명, 세계대전과 이 러시아 혁명이라는 아주 중대한 세계사적 사건의 영향이 크다. 역사라는 건 참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여서 사실 그 전까지 동서방의 교회가 교류가 거의 1000년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교류가 재개된 거는 안타깝지만 전쟁과 혁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산주의 정권이 그 성직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민을 가고 유럽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다가 또 이제 또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동서방 교회가 이제 다시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게 일어났고 이 안토니 블룸도 이제 그것을 주도하던 그런 역할을 맡게 된 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된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비하에서 소개한 바 있는 알렉산더 슈메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미국에 이제 그 전까지 몰랐던 정교회 전통을 소개한 케이스고 영국의
그런 정교회의 어떤 감각을 소개한 음. 그런 정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음. 대표 기준적인 인물이 안토니 블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안토니 블룸 주교님은 이른바 보통 이런 정교회든 로마 가톨릭이든 이러면은 그리고 슈메만의 그 일기를 보면 좀 나오는데 정교회 신자들이 보통 어떤 자기가 회심 체험을 했다. 자기가 뭔가 기독교 신앙에 정말 눈을 뜨게 됐다. 그런 건 대부분 전례 경험이거든요. 뭐 내가 우연히 아니면 그 전까지 뭐 하다가 뭐 성화벽을 보고 나서 거기서 뭐 마리아가 미소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 이러는데 굉장히 안토니 블룸 주교님은 그 전까지 무신론자이다가 중간에 복음서를 보고 회심을 했어요. 네, 마가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소개하기로는 어떤 러시아 청년 모임에 가서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청년 모임에서 어떤 신부님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딴 얘기가 있나.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래서 도대체 그 얘기가 맞나 사실인지 보려고 복음서를 그러니까 성경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얇은 게 뭐냐 보니까 마가복음이길래 이것만 보고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약간 체험?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옆에 지금 바로 있다. 그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름 아닌 예수고 이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면 그 사람은 부활한 예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회심의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신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그런 식의 어떤 전례를 당연히 정교회는 전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 성경 읽기 그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었고 개신교 그러니까 물론 정작 그런 거에서 막 어떤 평가로는 뭐 교회 이치 운동을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너무 이렇게 대화에 나서진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다시 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면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분 자체는 그런 거에 되게 열려 있는 어쨌든 그 신앙에서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분은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와. 가톨릭 출판사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든 영서로 있는 책들이든 전부 다 그거는 이분이 전부 다 강연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녹취해가지고 낸 거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사후에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됐는데 계속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도 소개된 책들이 있고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영국 다음으로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된 곳이 보니까 이탈리아어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나온 책이 영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분의 그거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서 아카이빙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영국에서 안 낸 거를 그냥 이탈리아에서 바로 번역해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뭐랄까 구전 자료를 남긴 분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멋있으시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 되기 전에도 네.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서 그거를 어쨌든 반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좋다.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 그래서 본인의 말을 빌리면은 자기는 부활의 예수를 먼저 체험했고 네. 오히려 그 뒤 그게 계기가 돼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갔다고. 네. 이게 맞다면 이 부활의 예수가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라면 나는 성서를 더 보고 그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몸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체험을 표현한 게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그건 네. 정말 예수의 존재였다. 그렇게 존재했다. 네. 그리고 그건 예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체험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신앙의 뿌리가 그쵸. 된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그 나이가 언제쯤인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한 대학생인 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뭐 세계대전에서 레지스탕스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 된 다음이에요. 이유이신 거죠? 네.
근데 레지스탕스라는 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의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환자들 치유하고 아, 그 현장에 가서 네. 치료하신 거. 네. 음. 그 기록도 되게 그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레지스탕스 경험에서 음. 나오는 어떤 그리고 거기 그 수용소에서 네. 뭐 그런 것들 어떤 아. 전쟁, 하여간 전쟁에 어쨌든 굉장히 연루되어 있는 나. 그 체험에서 나. 그래요. 그 슈메만 때도 느꼈던 음. 거지만 음. 일단은 이제 정교회 분 글을 제가 어디서 보겠어요. 네. 뭐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비하해서 소개를 해주고 책도 내니까 이제 그런 걸 접할 수 있어서 하나 좋았고 네. 또 하나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약간 개신교스러워서 네.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뭔가 이제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캐치 못했을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차이점과 공통점이든 뭐 그런 거를 좀 구별해서 읽어도 재밌겠다 뭐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 그 아까 저기 얘기했죠 칼리스토스 웨어라는 분과 이분이 정교회 영국에서 어쨌든 약간 눈이 휘둥그레지는 약간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근데 휘둥그레질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 더 뭔가 깊은 차원을 드러낸다든지 네, 네. 그럴 때 이제 휘둥그레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복음서를 통해서 회심했다는 그 감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쨌든 이 개신교와 네. 공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이분 통해서 어쨌든 그 러시아 종교에 물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이민자들이 많아서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파운데이션을 제가 가 보니까는 파운데이션에 이루는 사람들이 신학자보다도 과학자, 의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그 과학자, 이게 의사 출신 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에서 의사라는 느낌은 전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공계라는 느낌은. 근데 뭔가 이공계 분들이 더 설득되는 뭔가? 네. 그 파운데이션의 구성원들이 다 뭐 어디 무슨 의사, 어디 무슨 뭐 무슨 교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참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뭐랄까 과학자들을 설득하려면 과학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저희 자연스럽게 본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책 어떤 책인지? 일단은 그 제목이 사실은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되게 그 교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런 되게 딱 두 개의 대립하는 쌍이 있고 그것을 명시하는 그거 있는데 제가 뭐 오늘의 신학 공부 같은 그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이거를 뭐 이를테면은 뭐 메노파 신학자분이 썼다. 아니면 침례교 정도 신학자분이 썼다. 그럼 아니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급진적인 개신교 신학자가 썼으면 대충 시퀀스가 예상이 되는. 교회교는 교회 썩었고 이제 엉망진창이고 복음에서 멀어졌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짜 교회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려면 현실 교회에 기대하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라. 뭐 약간 아니면은 이쪽 제도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약간 요런 시퀀스 이야기의 흐름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기획한 이 책을 딱 하자마자 어떤 면에서는 전 이거 제목만 보고 저는 이걸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정교회 신학자가 이 제목을 썼다고? 그럼 너무 뭔가 다른 얘기 할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문제의식은 공통이죠. 그러니까는 현실 교회가 얼마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복음이 전하는 바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그러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통하는데 중요한 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 안에서 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미 존재하는 이 교회가 머금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빨아들여서 발해야 된다. 약간 이런 논의로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종교고 이걸 지향하는 종교고 우리는 이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 입문서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뭐 사도신경의 의미가 뭔지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이 드문드문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교랑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그림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더 넓은 거를 다루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좀 패널분들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이것도 이제 지난번 책이랑 마찬가지로 강연을 묶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읽었고,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다. 이 책은 그런 느낌 받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 있고 두 번째 챕터 읽는데 첫 번째 자기 강연을 듣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첫 번째 강연이 센세이셔널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네. 약간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강연이었나 봐요. 첫 번째 강연이.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연에 사람들이 나한테 약간 이런 컴플레인을 했다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게 그 법님은 약간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토니 블룸 주교님의 네. 이야기에서 이게 너무 이질적인데 이런 걸 못 느끼는데, 네. 사실 저는 첫 번째 강연, 두 번째 강연에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에 놀라게 되는. 그러니까 왜 놀랐지? 그러니까 근데 네. 뭐냐면은 네. 이게 정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나 보다. 네, 저도 네. 추측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어떤 한 목사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엉망진창이지 뭐 그냥 근데 이제 거기에 정교회라는, 그리고 이제 공교회에서 하는 어떤 주교제라는, 거기서 주교, 게다가 이제 이거는 90년대가니까 이미 대주교이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주교가 차지하는 위상은 그러니까 그런 영적 권위를 우리는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다. 이런 고백이 그 정교회 네. 신자들한테 우엇 이렇게 내는 거겠죠 이제. 맞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뭐 사랑에 대한 설명을 막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진부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진부한 개념들을, 또 기독교적인 사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 되게 잘 했고, 또 이분의 특성이 약간 몰아붙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교회 왜 나오냐, 포도주 얻어 마시려고 나오냐, 이런 대목들,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은근히 날카로우시죠. 네, 그래서 몰아붙이는데 막 결단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마음이 예. 들고. 그 부흥사의 느낌 네,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딱 부흥사의 느낌이 네. 승부사 약간 기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훨씬 어떤 정교의 주교에 대한 이미지보다 네. 훨씬 다이나믹하고 네. 훨씬 뭔가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다. 네.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약간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회심을 하고 한 5년 정도 동안 읽었던 책들의 문제식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시기에 읽었던 책들은 성교도 서적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청교도 서적들에서 이제 너의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라고 이제 거듭남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네. 약간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이제 문제의식을,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의식을 비슷하게 느꼈고, 그러면서 내가 이 고민을 이제 신앙의 초보 시절에 하고 한쪽에 내팽개 쳐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다시금 해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그 반성을 해보게 만드는 약간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정교의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꽤 긴 시간 잊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들을 좀 마주하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인문서적 성격으로도 그리스도교 신앙 인문서적 성격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읽으면서 아까 교회 일치 뭐 이런 부분도 좀 이 저자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좀
흥미롭게 읽혔던 부분이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여기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 옛날에 성인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서 약간 그게 좀 한 선 위에서 이제 좀 얘기가 되는 듯한 네, 그러니까 네. 그 약간 그런 좀 마치 이제 옛날 사람들이 좀 동시대에 있는 맞아요.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뭐 네. 이 사람은 이랬고 뭐 저 사람 저랬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외로 좀 약간 그리스도교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네.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흥미롭게 음. 보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따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이제 윤문을 제가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편집할 때도 되게 되게 좋은 통찰이 많아서 그때도 좋게 읽었는데 지금 이제 오면서 다시 좀 봤는데 앞부분을 저 강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거가 있는데 저도 엄청 이거는 읽으면 되게 많이 찔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한 부분만 읽어보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요. 어쩌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찔려요. 그러게 무엇이 달라졌지?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그 거기 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주교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교회에 다니고 이제 정말 교회에서 좋은 경험도 하고 깊이 뭐 묵상도 하고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모든 그런 거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교 그리스도교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교일 수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저희 얘기한 것처럼 개신교 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형식상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고 뭔가 뭐 다른 식의 해결을 얘기하면서 뭔가 인격적으로 만나라든지 아니면 뭐 삶이 변화라든지 뭐 헌신을 하라든지 어쨌든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지금 요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충격받으셨던 것처럼 그게 언제나 충격적인 이야기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도 가고 또 내가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또 기쁨도 누린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그 묵상한 걸로 뭐 살기도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걸로 만약에 다가 아니라면 정말 그게 그냥 나무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라면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지? 이런 게 항상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게 또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되게 그런 지점을 뭔가 이분이 너무 진실하게 뭐라 그럴까? 같은 이야기지만 너무 진실하게 깊이 뭔가 되게 정직하게 자기를 먼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더 크게 외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이 책이 뭔가 갖고 있는 다른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진짜 반성 많이 하고 다시 봐야겠다. 이거 다시 아침에 오면서 이거 다시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인문서구만 하는데 저는 이 책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는
두 가지 겹으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내용에 충실해서 우리 자신을 당연히 성찰하는 원래 기독교의 책은 그렇게 읽어야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정교회의 신학이 어떤 언어로 어떻게 어떤 어법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랄까 안토니 블룸 주교님이 되게 이야기를 잘해서기도 하고 저는 사실 조금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또 이제 신학적 제안으로 막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뭐 성경을 읽을 때 알레고리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는 역사 비평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알레고리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천상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전통도 다시 진지하게 숙고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미 몸에 배인 사람 그런 제안들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그렇게 배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에서는 신화라 그 정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신화라는 말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신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굉장히 저는 입장인가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자가 된다. 양자에서 친자로 막 이러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세상에서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우리 신앙에서의 이름도 이 교회에서 얻게 된 세례명도 사라지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많이 남는다. 연결돼 있다. 네, 연결되는 그 연결된 이름만이 남는다. 그걸 예표해 주는 게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신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막 우리가 막 맨날 또 이제 이걸 잘 이해 뭐 이거 일부러 오해하려고 작정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런 그림이 아니구나 지금 신화라는 게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여정을 펼쳐나가는 걸 신화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발견할 수 있고 뭐 정교에서 이를테면 또 필로칼리아를 되게 중시한다. 전통을 중시하고 성인들과의 그걸 중시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여기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성인들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 범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인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감각 위에서 그분들이 고민하고 했던 바가 우리의 고민하는 바와 굉장히 교류하고 있다. 그거를 믿는 위에서 근데 그것이 진짜 뭐랄까 아까 따님이 얘기하면 저는 이 책에서 좀 그런 그 모든 것을 하는 거는 순진할 정도의 어떤 신뢰 강한 정말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아주 진지하게 너무나 진지하게 믿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찔림을 얻고 난 좀 대충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은 게 되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교회는 이미 건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 위에서 모든 논의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나 이 책을 뭐 정교 이론적으로 엄밀한 논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다그치는 이야기구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밑에 배어 있는 신학적 전제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게 어떤 구종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걸 또 끄집어낼 수 있다. 지금 이 논의가 암묵적으로 어떤 걸 지금 사실은 이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그 당시에 신학 논의는 알 텐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로알리엄스는 다 그거를 한 개씩 접어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득한다면은 이게 안토니 블룸 주교님의 장점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토니 블룸은 뭐랄까 무시하는 거나 나가면은 알지만 쌩까 이거야. 약간 이런 중요한 거를 확실히 알려주려고. 네. 네. 그래서 맥시멈리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하여간 우리는 표대를 봐야 돼. 그게 뭐 우리가 지상에서 막 널브러지고 지금 뭐 하다가 실패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게 그렇게 개신교 독자분들이 겁먹고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또 여러 다양한 그 신학적인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내용이라는 그쵸.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 또 약간 그런 분들의 지적 욕구를 해소시켜드리고자 또 이럴 때는 저는 무조건 의지하는 존재인 로안의 해설을 후반부에 달아놨으니까 네.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저희 이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각자의 팁이 있으시면 전해주고 싶은 팁이 있으시면 패널 분들이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사실 되게 한 챕터 한 챕터가 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로 생각하고 매주 한 편씩 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마지막 후반부쯤 가면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제 워딩입니다. 이제 우리 너무 나이스하게 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공동체 아니고 그거 거짓 공동체다. 또 이제 몰아붙이시는데 네. 네, 그 부분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그 챕터 읽으면 조금 여기서 제목처럼 그리스도교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이제 그 입양으로 새 아이를 입양하고 또 입양 단체 입양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 입양의 어두운 면을 주로 말하는 그런 분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입양계에서는 이제 약간의 이단하죠. 왜냐면 입양은 아름다워야 돼. 입양은 그쵸. 감동이야.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입양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네. 자기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모들도 나랑 똑같을 텐데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입양 담론에서 배제됐던 그런 생모분들 또 아이들까지 이제 좀 케어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맥락을 네.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5년 동안 자기의 어떤 입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선의의 가장 결정체잖아요. 그렇게 이제 셋이나 입양을 한 건데 그만큼 밑으로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치.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자기는 전해줄 사랑이 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은 기독교 활동가는 아니고 기독교 쪽에서 활동하신 분도 아닌데 이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고 그 즈음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쭉 읽었는데 이 주교님의 그 고민과 그분이 이제 살면서 치열하게 했던 고민과 너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이제 치열하게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다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우린 좀 힘들고 치열하고 처절하고 찌질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울릴 수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여기에 인용하시는 성경 본문들에 다 있고 또 그리스도교회 결국에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여정을 계속 돕는데 자기 체험, 자기 사랑 경험 혹은 사랑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사실 이제 그 녹음한다고 전제하고 그 텍스트를 받아서 읽으면 일단은 허겁지겁 일단 다 읽고 보거든요. 맞아. 이렇게 읽고 보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책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약간 이제 좀 비슷한 느낌 많이 받긴 했거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냥 쫙 했을 때 이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보고 나서 그 이 각장 맨 앞에 일러스트랑 그 이제 텍스트가 몇 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고 그 장을 보니까 이 텍스트가 약간 그 장에서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좀 이 장을 보면 좋겠는지를 좀 찝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이제 그냥 그 장대로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독할 때 앞에 일러스트랑 좀 그 텍스트 그 간추려 놓은 거 한 번 더 보면서 읽으면
좀 울림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막 그 사회 참여 쪽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 그 저자들의 책을 근래 들어오면서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런 이제 옛날에 많이 반응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문장들을 보면 좀 그 저는 오히려 좀 낯설면서 좀 남다른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164쪽에 그냥 이제 마무리하면서 던지는 말인데 그 우리 자신에게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묻기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문장들이 약간 이제 전 같으면 뭐 좀 자칫 보면 이제 상투적이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니까 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이제 좀 숨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아 그리스도의 이상은 이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좀 현실로 딱 돌아와서 그럼 너는 너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그럼 너는 네가 다니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해? 막 그렇게 이제 약간 되묻게 되는 지점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서 읽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는 그 방금 한번 강 기자님이 언급하신 바로 그 이야기도 전 되게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은근 건드리는 게 저는 이중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증적으로 건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그 수도사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유대교 랍비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 랍비가 당신들 사이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고 딱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흥미로워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이게 실패해가지고 찾는 와중에 어떤 자기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당신네 종교의 그 메시아가 당신들 사이에 있다 지금 당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뭐랄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되게 도전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뭐랄까 혹시 너도 그리스도이고 나도 그리스도다라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지만 그 블룸주교님이 얘기하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사실 되게 신학적으로 근데 그거를 뭐랄까 신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사실은 자 여기서 유대교 랍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에 녹여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도 그래 상상할 때 그런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은 좀 뭐랄까 허투루 그런 거를 그 미묘한 느낌을 벗겨내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저는 한편은 좀 그리고 이제 그 은유를 쓸 때 뭐랄까 아마 이제 본문을 엄청나게 그 각 부분과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되게 불편하게 여기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은유를 쓰세요. 이제 대주교님이 그 올리브 나무가 떨어져 나온 죽은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죽은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그 살아있는 그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에 돼야 된다고 다시. 근데 뭐냐면 그 참 생명나무에도 상처를 내고 죽은 나무에도 상처를 내서 그 상처와 상처가 맞닿아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거를 못 봤어요. 처음 약간 이게 이렇게 이 은유를 활용해서 바울의 은유잖아요. 바울의 은유를 활용해서 이걸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그 나무는 그대로 나무로 남지만 전혀 다른 그 나무의 완전한 가능성을 성취함과 동시에 다른 걸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렇게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우리의 어떤 거듭남, 변모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역시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예. 양자물리학의 양자물리학은 아니고 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좀 머리가 굵어지면 막 신학은 은유로 하는 거지 이게 막 신학은 내러티브야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그 내러티브가 어떻게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더 좀 신학적으로도 읽는 맛이 있다. 그 말씀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봤을 때 그걸 보면 여기 전 처음에 볼 때 원고 없이도 주어진 시간에 맞춰 강연을 할 수 있다고 BBC를 설득해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즉흥적으로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음. 네. 근데 대체 어느 정도로 말을 잘하면 뭐 이럴까 했는데 읽으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게 원고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로. 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얘기를 쫙 이렇게 이어 나가는 그 솜씨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이 원서는 저희 이 책을 보시면 저희가 다 그 성경 구절 변기를 해놨는데 원래는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원서를 보면은 그 영어 성서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다 외웠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언어가 완전 성경의 언어가 완전히 몸에 배어든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희 이렇게 어떻게 더 이 책을 풍성하게 잘 읽을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간비아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저 겉모양만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 참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에 이 때로는 매서우리만치 정직하고 끝내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블룸 주교님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앞에 한 걸음을 비춰주는 작은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의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